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호남이 인사와 경제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호남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생각, 오늘 뉴스투데이에서 직접 들어봅니다. 전직 경찰관이 수출 계약서를 위조해 수백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아 해외로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산물을 눈속임 판매해서 배를 불리는 업자들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오는 2020년에 문을 열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후보지로 강진 다산수련원 부지가 선정됐습니다. 탈당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자신은 총선과 대선 등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당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 과제는 호남 차별 등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지 나흘 만에 광주를 찾은 안철수 의원은 당 혁신을 관철 못 시킨 것을 사과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은 내년 총선 승리와 이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지만 새정치연합의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할 것 같아 탈당했다며 선택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당내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악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네거티브, 마이너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잘라냅니다. 그러면 집권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겁니다. 안 의원은 지금 시대 과제는 격차의 해소에 있고 각종 사회 격차 중에서도 호남 차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통해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와 보수 간 이념 대결보다 지금 필요한 건 국정교과서 추진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비상식과의 싸움이어야 한다며 정권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직권 상정하라고 지금 국회의장을 압박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상권 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철학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니면 시도도 꿈도 못 꾸는 일들입니다.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야권 분열 책임론에 대해선 탈당 이후 오히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범야권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각종 선거에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것에서 벗어나 강한 안철수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안철수 의원을 직접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농산물을 눈속임 판매해서 배를 불리는 업자들이 철퇴를 맞았습니다.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44살 이모 씨 등 6명은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농산물을 사들인 뒤 가짜 인증마크를 붙여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양파와 참깨, 마늘 등 25가지 농산물을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데 이어 경찰 단속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가짜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친환경 가격을 받아야 되는데 불법 유통시킨 사람들은 해볼 수 없죠.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증을 도용해서 쓰니까요. 근데 제도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광주지법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환경 인증서를 도용해서 15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며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직한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정한 품질의 수준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범죄입니다. 그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엄벌에 처해진 판결입니다. 가짜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시키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단속된 이후 법원에 엄벌이 내려지기까지 1년 반. 그 사이 양심적인 농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직 경찰관이 위조한 수출 계약서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해외로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에 연루된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까지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주에 있는 한 금속 수출업체입니다. 이 업체를 운영하던 전직 경찰관 39살 정모 씨는 위조된 수출 계약서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4곳에서 수백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이 가운데 110억 원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 같은 범행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광주 전남지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품 가격이 10배나 부풀려졌고 거래업체도 유령 회사였지만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수출 보증서를 발급해준 겁니다. 이 대가로 지사장 등 6명은 많게는 개인당 9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수출 계약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수출업자 정 씨에게 해외 도피를 권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한국수출입은행, 세관과 세무서 직원 등 6명도 수출입과 세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수출 보증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되었고 수출입 관련 관공서의 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은 정 씨와 관련된 사건을 무마해주거나 무역보험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아 챙겼고 한 검찰 수사관도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수출업자 정 씨와 무역보험공사 직원 5명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8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95억 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한편 수출 보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업주 42세 박모 여인이 숨진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여수시청 공무원과 경찰 등이 포함된 해당 업소 성매서자 51명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 매곡동에 있는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이 전남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후보지는 강진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새 교육원은 2020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 후보지 평가위원회가 마지막 날 강진에 이어 목포 후보지를 찾았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6개 시군이 내놓은 21개 후보지 현지 실사를 마친 끝에 평가위원들은 강진 타산수련원 1원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평가위원들은 지역 낙후도와 지리적 접근성 등에서 강진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지 세부 평가는 교육 환경과 접근성, 개발 용이도, 균형 발전 기여도, 이전 비용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내년 5월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오는 2018년 3월쯤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광주 매곡동 시대를 31년 만에 접고 2020년에 새 둥지에서 문을 열 예정입니다. 강진군 타산수련원은 공무원과 민간단체 청렴교육의 산실로 자리매김하는 마당에 전남도 공무원 교육원까지 들어서게 돼 명실공히 공무원 교육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정부가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규제 프리존 전략 사업으로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이 지정돼 획기적으로 규제가 풀리고 관련 정부 지원도 투입될 전망이라며 즉각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사업이 중복되고 수도권 규제가 일부 완화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을 겨냥한 지역별 나눠주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고해드렸던 대로 광주를 방문 중인 안철수 의원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17일 만에 다시 광주에 오셨습니다. 이 탈당 전과 후로 나뉘는데요. 탈당 전후 광주의 민심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먼저 당 내에서 끝까지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나오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제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기대 그리고 우려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은 기대에 대해서 부응하고 결과로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광주 방문이 독자 세력화의 행보로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해야 되는 일은
야권의 외연을 넓혀서 야권 재편을 통한 정권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정권 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실정 이 박근혜 정부 바꿀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독자 세력화를 추진하다가 민주당과 합당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그 호남 신당파들이 함께 하자고 하던데요. 그때와 좀 다른가요? 이제 미래 계획에 대해서는 저 혼자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의원분들 그리고 예전부터 일을 했었던 많은 분들과 함께 의논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지는 않을 겁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야권의 분열이 결과적으로는 새누리당을 도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우려의 말씀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들을 보면 저희가 포함되면서 새누리당의 그 강고한 40% 지지율이 깨어지고 3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또 이제 고무적인 현상은 여도 야도 싫다 이런 그 분들이 야당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제 외연을 넓혀가는 좋은 신호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대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말씀인데요.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무난히 지고 그러면 정권 교체는 불가능해진다는 위기감이 저를 가장 괴롭혔던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리고 새정년도 혁신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러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야권에 집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서로 혁신 경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또 우리가 총선에서 제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결국은 좋은 사람을 모으는 게 관건인데요. 혹시 보관이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부패라든지 막말이라든지 또는 갑질로 국민 마음에 그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 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절대로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 즉 나만 항상 옳고 나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은 악으로, 적으로 돌리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사람들과는 또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아닌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이것은 배제의 원칙이 아니라 포용과 화합과 그리고 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들이 당장 안철수 의원에게 가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세간의 예상과는 달리 탈당하는 의원들이 좀 적어서 아쉽거나 서운하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권 교체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대의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저는 배제의 원칙이 아니라 연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야권의 외연을 튼튼하게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중에라도 혹시 호남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을 한다면 함께 하실 생각이신지, 예를 들면은 어제 탈당한 황주홍 의원도 그렇고요. 주승용 의원, 예. 박지원 의원, 김동철 의원, 이분들 탈당하면 혹시 같이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제 탈당한 세 분과는 이제 운명 공동체로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명하는 것은 그분들의 신뢰입니다. 이제 그분들이 결심을 하시면 이제 상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원칙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언제까지 현역 의원 몇 명을 영입하겠다거나 원내 교섭단체, 그러니까 현역 2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가요? 숫자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숫자를 채우려고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칙 하에서 국민만 보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낡은 정치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그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 광주 전남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전해주시죠.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느끼고 계신 점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이익, 그리고 또 인사상의 불이익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온몸 던져서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광주 방문 때는 강철수라는 별명 얻어가셨습니다. 혹시 이번 방문 때는 새로운 별명 얻어가신 거 없으세요? 아주 강철수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런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무안군 봉대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발견된 지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궁 속의 서남의 고대산성 연구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와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무안군 봉대산입니다. 해발 202m 높이 정상에 큼지막한 돌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2005년 숲가꾸기 사업 도중 우연히 발견된 봉대산성입니다. 그동안 발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가 올해 문화재청 긴급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등산객들이 오가는 곳에 노출돼 있고 주변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이 산성은 발견된 지 10여 년 동안 훼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둘레 430m 규모로 정상을 둘러싸고 있고 내륙 끄트머리에서 해상을 감시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성벽 형태는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무렵 지어졌던 백제시대 다른 성과 비슷하지만 발굴된 유물은 통일신라시대 것이어서 축조 시기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울퉁불퉁한 안반 표면에 맞춰 돌을 깎은 뒤 정교하게 쌓아 올려 고구려 성곽의 특징도 담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대한 이런 고대 산성들이 조사된 예가 없습니다. 아마 전무하다시피 한데요. 이번 처음으로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지역 고대사를 밝히는데 아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추후 전면조사를 위해 봉대산성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국전력 조원익 사장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부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조원익 사장의 임기가 그제로 끝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신임 사장 공모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현 사장이 당분간 임기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개각이나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를 선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성 검증 뒤에도 어민과 마찰을 한동안 차질을 빚어왔던 한빛원전 방사성 폐기물 해상 운송이 이번 주 내 재추진됩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피해 보상이 타결되지 않았다며 해상에 그물을 치고 반발하던 일부 어민들이 그물을 철거하기로 했다며 빠르면 오는 19일 전용 운반 선박을 입항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은 방사성 폐기물 선적 작업과 실제 해상 운송 시기는 기상 상황에 따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위험과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광주시 노동센터는 오늘 오후 하남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집단 수은 중독 사태 발생 원인과 책임,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 방지 방법 등 노동자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과 광산구의회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법은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지체장애인인 김 씨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 판정을 받았고 동종 전과도 없어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숲과 바다 생태계, 다양한 해양 생물의 가치를 짚어본 여수 MBC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바다숲 생명의 터전이 광주 전남 기자협회 2015 올해의 기자상 방송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 광주, 목포 MBC 보도국이 공동으로 방송한 세월호 1주기 합동보도도 광주 전남 기자협회 2015 올해의 기자상 방송기획보도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40대 신임 광주 전남 기자협회장에는 광주일보 장필수 기자가 선출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광주공항의 라운지 운영을 오는 28일부터 중단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비용 절감을 위해 광주공항과 김해공항의 비즈니스 클래스 라운지 운영을 오는 2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는 호남선 KTX 개통으로 탑승률이 떨어지자 지난 7월부터 광주 김포 간 노선을 하루 5차례에서 3차례로 축소한 바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대표와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누리과정 문제로 교육 현장에서 갈등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내년 초부터 발생하게 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남 도립대학교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알리는 직무협의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성화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성과와 국가직무능력 표준 교육과정, 융복합 포트폴리오 우수작품 등이 전시됐습니다. 전남 도립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선정돼 모두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의 희망시청 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월상동 3통 주민 17만 5천 원, 5통 주민 28만 2천 원, 8통 주민 26만 5천 원, 9통 주민 15만 원, 11통 주민 20만 7천 원, 13통 주민 19만 원, 15통 주민 31만 3천 원, 16통 주민 28만 원, 19통 주민 18만 5천 원, 27통 주민 21만 5천 원, 30통 주민 18만 8천 원, 31통 주민 22만 2천 원, 35통 주민 17만 원, 37통 주민 15만 7천 원, 광주 월산 한방병원 30만 원, 광남 새마을금고 5만 원,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안교회 10만 원, 진월동 대덕 8차 아파트 주민 20만 2천 원, 봉선동 봉선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과 학생 10만 원, 서구 풍암동 금당초등학교 4학년 3반 3만 3천 원,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죽향산악회 10만 원, 새마을부녀회 10만 원, 동산촌 마을 주민 18만 원, 후산마을 주민 19만 5천 원, 월곡마을 주민 11만 원, 영광궁 묘량면 월화밀리 주민 12만 원, 이장단 10만 원, 미스터덕 성실농산 5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 낮고요. 이 추위는 내일 낮부터 차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에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오늘 구름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양상입니다. 현재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구름이 많이 껴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차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4도, 담양 영하 4.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 2도 낮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무안 6도, 목포와 영암 8도, 또 그 밖의 기온을 보면 곡성 구례 7도, 순천 8도, 고흥 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월요일과 수요일에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